여기 한 미국인 여성이 신호등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그녀의 바로 앞으로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뉴욕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32살 엠마예요.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니 아무래도 전 세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료가 유튜브에서 중국의 발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중국의 IT 산업, 경제의 발전 등등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경제 성장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저희는 곧 방학을 맞이해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고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보고 싶었던 저는 아시아권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이번 여행 유럽 말고 중국으로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게 웬걸요.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의 아시아 여행 계획이 시작된 거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밤새 여행 가이드북을 뒤적이고 중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꼭 소풍 가는 초등학생 같았다니까요. 특히 상하이의 마천루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줄이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방학을 맞이했고 저희는 예정대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 문턱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중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상상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기내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발을 내디딘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와, 이건 정말 공항이 아니라 우주선 경납고 같았어요. 천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벽면은 온통 유리와 철로 되어 있어서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용인가? 그 웅장한 모습에 넋을 잃고 서 있는데 그것도 잠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떠들어대는 통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제 마음속에 조금씩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던 비행기 안과는 달리 여기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입국 절차는 또 왜 이리 복잡한 건지. 서류 작성에, 지문 찍기에, 사진 찍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미국에서 외국인들 입국할 때도 이렇게까진 안 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비행하는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점점 더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 빨리 호텔에 가고 싶다.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번엔 택시 잡기가 전쟁이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이 서로 손님을 차지하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까지 수두룩 하더라고요. 어떤 택시는 저희한테 오더니 외국인인 걸 확인하고는 그대로 통과했고 몇 미터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중국인을 태워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죠. 신랑이 끝에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다시 한번 놀랐죠. 거대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TV에서 본 그 중국이구나. 하지만 그 감탄도 잠시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확 바뀌더라고요. 공사 중인 건물들, 허름한 주택가, 화려한 도심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또 뭐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와서일까요? 물론 초고층의 건물, 화려한 조명도 있었지만 시시각각 바뀌어버리는 풍경에 약간 당황한 것도 사실이었죠. 뭐랄까, 약간 이질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조금 낯설었어요. 다음날 호텔 밖으로 나오자 상하이의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뭔가 묘하게 달랐죠. 스모그 때문인지 공기가 뿌옇고 숨쉬기가 조금 거북했어요. 중국이 워낙 전 세계적인 기업의 공장들이 있다 보니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밖을 나와 아침을 먹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정신없이 오갔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모험 같았어요. 차들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사람들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있어. 차들도 막 달리네. 여기는 교통법규가 없나? 동료 고사들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식당에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들,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하는 모습들.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택시 기사들이 서로 우리를 태우겠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야, 이리 와. 내가 싸게 해줄게. 아니야. 내가 더 빨리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마치 경매장에 온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보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우리는 혼란 속에서 택시를 타고 유명한 관광지로 향했어요. 차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다른 한쪽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보였죠. 마치 두 개의 다른 도시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와, 저기 봐. 저 고층 빌딩들 정말 대단하다. 그러게. 근데 저쪽은 또 왜 저렇게 낡았지?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TV에서 본 화려한 중국의 모습만 기대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기도 했죠. 관광지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파가 너무 많아 제대로 구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왜 관리가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지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식당의 위생 상태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테이블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았고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뭔가 불안했어요. 그렇게 밥을 간단하게 먹고 유명한 해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기대감에 부풀었죠. 드디어 좋은 구경거리를 찾았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버스에서의 경험도 저에겐 잊지 못한 경험이었네요. 실내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떠드는 건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먹던 음료수통을 그대로 버스 바닥에 버리고 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죠. 그래도 막상 해변에 도착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상한 냄새 안 나? 저기 봐. 사람들이 바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아름다운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바닷물은 오염되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죠. 우리가 잘못 온 건가? 아니야. 가이드북에 나온 그 해변이 맞아. 근데 왜 이렇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겠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하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TV에서 본 중국과 실제 중국은 너무 다르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우리는 잠깐 모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일정은 계획대로 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바꿀까? 결국 내일 하루만 더 상하이에 머물고 그 후의 일정은 다시 의논하기로 했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서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이게 중국의 현실인가?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다음 날 다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기엔 뭔가 아쉬웠달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한국은 어떨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국, TV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거리, 발달된 기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렸죠.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은 어떨까? 중국처럼 실망하게 되진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대, 불안, 아니면 그저 지친 걸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본 어수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새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차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질서 있는 모습이구나.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달라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어요. 심사관은 친절했고 절차는 신속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도 없었고 지문 찍고 사진 찍는 것도 순식간에 끝났죠. 벌써 끝난 거야? 동료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중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였죠.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네. 동료들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질서정연해 보였거든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자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서 오세요. 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건물들. 중국에서 본 어수선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물론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의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체크인은 전부 키오스크로 했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중국도 키오스크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체크인을 해주는데 한국이 이런 최첨단 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한국은 중국과 다르긴 다르구나. 중국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곧장 나와 저녁을 먹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워낙 많은 가게와 복잡한 골목길로 인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도를 들여다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셨죠.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로 말씀하시는 아저씨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직접 식당까지 안내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추천하는 식당이에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의 친절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식당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그러게 위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모두 기분이 좋아져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저희는 일찍 일어나 서울 근교의 갯벌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갯벌, 그냥 진흙덩어리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들판, 아기자기한 마을들. 중국에서 봤던 어수선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갯벌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정말 갯벌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갯벌은 마치 거대한 은빛 융단 같았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웅덩이들, 그 사이를 아름답게 가로지르는 물길들. 정말 장관이었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현지 가이드 분이 갯벌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예요. 조개, 게, 갯지렁이 등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갯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저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조개를 캐는 체험을 했어요. 맨발로 진흙 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갑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처음에는 좀 거북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뭔가 잡혔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료들도 모여들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조개가 들려 있었죠. 와, 정말 귀여워. 그 작은 생명체를 보니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가이드분이 조개를 캐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작은 조개는 다시 갯벌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갯벌 체험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됐어요. 중국의 해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마을로 이동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맛본 해물 요리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에 모두가 감탄했죠. 이 조개, 방금 우리가 캔 거 같아. 그러게, 이렇게 신선할 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갯벌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조석 현상에 대해 배웠죠. 가이드분이 조석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갯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조석 현상 때문에 이곳은 하루에 2번씩 바다와 육지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들으니 갯벌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후에는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미경으로 갯벌 속 미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갯벌 위에서 일몰을 감상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갯벌에 반사되는 모습은 정말 황홀했어요. 갯벌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우리는 오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갯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 줄 몰랐어. 이런 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죠. 갯벌은 단순한 지늘기 아니야. 생명이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정말 실감했어. 신나게 놀고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날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조식을 먹으며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중국에서 많이 실망했었어. TV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거든. 우리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혼잡한 공항, 무질서한 거리, 오염된 해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도 다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동료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 놀라움이란.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특히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은 정말 특별했어.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제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자 메모장을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먼저 서울 시내 투어를 하는 건 어때? 그리고 난 뒤에 갯벌 체험을 하면 좋겠어. 한국의 역사 유적지도 꼭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의 눈빛은 점점 더 반짝이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로비에 모여 앉아 계속해서 계획을 다듬었어요. 누군가가 노트북을 꺼내 바로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5일 정도면 충분할까? 좀 더 여유 있게 7일로 하는 게 어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근처 한국 식당으로 향했죠.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 제대로 즐겨볼까? 이제 곧 미국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 아쉽다. 식당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수학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했죠.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좋다. 사진 찍기에도 좋을 거야. 시야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했죠. 여기 거리가 정말 깨끗해.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좋겠어. 환경의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다음 여행을 꿈꾸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다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느꼈어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정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죠. 선생님,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음료를 받아들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왔어요. 공항을 나서며 문득 서울의 깨끗한 거리가 떠올랐죠. 여기 거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에 있다 오니까 우리 동네가 달리 보이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순간 서울 거리를 걷던 기억, 맛있던 음식들,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교사들이 몰려왔어요. 엠마,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중국은 정말 대단했대. 질문 세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좋았다고 할까?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중국은 좀 실망스러웠어. 하지만 한국은 정말 좋았어. 그 말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우리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경험부터 한국에서의 놀라운 순간들까지. 와, 정말 대비되는 경험이었겠네. 한국이 그렇게 좋았다고?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문득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중국에서 판다 보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죠.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바로 제 여행 이야기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우리의 여행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 선생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깨끗해요? 갯벌에서 조개도 직접 캤다고요? 너무 부러워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도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요? 저희도 갈 수 있어요? 와, 대박! 언제 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직접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사에 문의도 해보고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던 교장 선생님도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엠마 선생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수학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학생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수업이 되었죠.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제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배워갔죠. 선생님,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고 깊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갯벌이 생태계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도 환경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학교 전체가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학년에서도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마침내 출발 전날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구나.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갯벌을 거닐고 있었죠.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깨달음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번 여행이 저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리라 믿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영국 여성이 한 곳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소리치는 곳을 쳐다보지만 도와달라는 그녀의 다급한 눈빛에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해요. 저는 제 삶에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런던의 유명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저에겐 큰 보람이었거든요. 성형이라는 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에 생긴 흉터를 지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의 흉터를 제 손으로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죠. 게다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템즈강 옆을 걸으며 빅벤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내가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퇴근 후엔 런던의 아름다운 공원을 가볍게 조깅하고 다양한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즐기며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연경이라는 엄마와 민수라는 아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옆집에 외국인이 이사 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경과 민수를 만날 때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경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민수,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특히 민수의 학업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민수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운 수준의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점점 연경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연경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첨단 기술, 발달된 의료 시스템, 세계적인 교육열 등 듣다 보면 정말 그런 나라가 있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연경이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민수의 숙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수학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엔 혹시 민수가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잘못 샀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경에게 물어봤어요. 연경 씨, 이거 민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연경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이거요? 민수가 재미로 푸는 거예요. 학교 숙제는 진작에 다 끝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기본적인 수학 문제도 힘들어하는데 민수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재미로 푼다니요? 그 순간 도대체 한국의 교육은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연경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연경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추가로 공부를 한대요. 처음엔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됐어요. 그런데 연경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만 봐도 공부를 정말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영국에서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솔직히 성적이 그리 좋진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도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 민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곳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굳이 낯선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설득했죠. 여보, 이건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오면 우리 아들 교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이민 가자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보고 오자는 거예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죠. 연경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에 가면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했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기대가 커졌어요. 과연 한국의 교육 현장은 어떨까? 우리 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풍경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몇 편 봤어요. 그중에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 끈끈한 우정, 선생님들의 열정. 이 모든 게 저에겐 새로웠죠. 과연 실제 한국의 학교도 영화처럼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하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밤, 호텔 창문으로 내다본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이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부끄럽게도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연경이 우리를 데리고 강남 구경을 시켜줬어요. 거리를 걸으며 본 강남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련된 카페들,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듯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도처에 보이는 성형외과 간판들. 제가 일하는 분야인 만큼 특히 관심이 갔죠. 연경, 여기 성형외과가 정말 많네요. 제가 물었더니 연경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네, 강남은 세계적인 성형 메카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성형을 위해 이곳을 찾아온답니다. 순간 내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경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대치동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책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나오거나 들어가고 있었죠. 연경, 저 아이들 집에 안 가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연경의 대답은 더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일찍 끝나는 편이에요.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TV 보는 게 일상인데 이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니요. 연경의 제안으로 한 학원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 들어서자 숨죽인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칠판 앞에 선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래서 민수 같은 아이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답니다. 영국의 수업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육 환경이라면 우리 아들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경에게 부탁했어요. 연경, 혹시 제가 한국의 학교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연경은 흔쾌히 승낙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최신식 시설, 첨단 기자재를 갖춘 교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쉬는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고등학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수업을 참관하면서 느낀 건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나니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았어요. 연경이 제안하길 이젠 서울의 다른 면도 볼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로로 향했죠. 종로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이곳이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거였어요. 고층 빌딩 대신 전통 한옥들이 즐비해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가 숨 쉬는 듯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복궁이었어요.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 양식에 넋을 잃고 말았죠. 궁 안을 거닐며 옛 왕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연경, 이런 아름다운 궁을 어떻게 지켜냈어요? 영국에서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건 처음 봐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죠. 연경이 대답했어요. 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인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영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게 현대와 어우러지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연경이 우리를 한 한옥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 투성이었지만 하나하나 맛보다 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비빔밥이라는 음식은 건강에도 좋아 보이고 맛도 일품이었어요. 연경, 이 음식들 정말 맛있네요.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했어요. 연경이 웃으며 대답했죠. 한식은 건강에도 좋아요. 다양한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게 유행이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졌어요. 연경의 도움으로 한복을 빌려 입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와, 이게 정말 나예요? 너무 예쁘네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도 찍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답니다. 다음날 연경이 우리를 데리고 잠실 롯데타워로 갔어요. 123층 높이의 이 초고층 빌딩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연경, 이 건물 정말 대단해요. 런던의 더 샤드보다 훨씬 높아 보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그 뷰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니 서울이 정말 거대한 도시네요. 그리고 강남, 종로, 여기 잠실까지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 게 너무 흥미로워요. 연경이 설명해줬어요. 네, 서울은 오랜 역사와 현대성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답니다. 롯데타워 안에는 쇼핑몰,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아쿠아리움에서 본 벨루가 고래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서울을 구경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누군가 다가와 도와주려 했고 식당에서도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한 젊은이가 뒤쫓아와서 가방을 돌려줬어요. 영국이었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교육과 문화 때문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의와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정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죠.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면서 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영국에서의 생활이 우리 아들에게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죠.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경험들도 하게 됐죠. 특히 한국의 치안 상태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연경이 저를 데리고 대형 카페에 갔어요.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가방이나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주문하러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연경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 물건 안 걱정돼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연경은 제 반응에 오히려 놀란 듯 했어요. 아, 그게 이상한가요?
여기선 그냥 흔한 일인데 보통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이 사라지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가방을 꼭 붙잡고 다녔죠. 그럼 여기선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연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걸 정말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가방을 자리에 두고 주문하러 갔어요. 돌아와 보니 정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이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연경과 함께 명동이라는 쇼핑거리에 갔는데 그곳은 정말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쇼핑을 하다 보니 화장실이 급해져서 연경에게 제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연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가방이 벤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발견했죠. 순간 연경이 잠깐 어디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제 가방 쪽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가방에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빠르게 가방 쪽으로 달려가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연경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흥분해서 설명했죠. 방금 이 사람이 내 가방을 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경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봤고 남자도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경이 저에게 말했죠. 엘리자베스, 오해예요. 이분은 당신이 화장실에 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우셨대요. 가방에 넣어주려고 했던 거래요.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였죠. 남자분께 연신 사과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선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런던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엘리자베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들도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연경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죠. 엘리자베스, 한국에서는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에 다니면서 추가로 공부를 해요. 저는 좀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영국에서는 공부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기서 공부하면 우리 아들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경의 제안으로 한국의 학교와 학원을 몇 군데 둘러보게 되었어요. 처음 본 한국의 학교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실,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처음엔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연경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우리는 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수학 학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연경의 도움으로 좋은 학원을 찾을 수 있었죠. 처음 학원에 갔을 때 아들은 좀 긴장한 듯 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아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아 보였죠. 어땠어? 수업은 재미있었니? 제가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영국에서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들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죠. 전에는 숙제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경에게 이 생각을 털어놨더니 그녀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 아이의 교육에도 좋고 당신의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제 전문 분야인 성형외과는 더더욱 발달했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이 생각을 전했더니 처음엔 좀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달라진 모습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도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한번 시도해보죠. 어차피 우리 인생에 이런 모험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아들의 교육,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겠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집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랐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은 매일 한국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저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처음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흥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열정은 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커져갔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심 기뻤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 기억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도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죠.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이들은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괜찮은 거야? 영국에서의 생활이 편할 텐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저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의료기술의 발전,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의 안전성.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성형외과 의사로서 한국의 의료기술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성형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쩌면 나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 거기 북한이랑 가까운 곳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아들을 그렇게 멀리 보내도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이에요. 점점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유학이 확정되고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죠. 아들의 새로운 모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출국 전날 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하지만 더 기대돼요. 엄마도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배우길 바래.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 저희 부부도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기로 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보기로 했고 남편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장이 열리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시작될 우리의 새 인생.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준 연경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실내 수영장 입구 앞에서 한 여성이 당황해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수영장 직원들인데요. 잠시 후 그녀는 얼굴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애나라고 해요. 평범한 방송작가로 일하던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믿기 힘든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을 취재하러 가게 된 거죠.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국에 대한 방송 기획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다지 신나지 않았어요. 한국, 그게 어디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이런 한류 열풍 속에서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번 취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이런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생각, 그리고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이번 취재를 맡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들의 반응이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왜 하필 너야? 라며 투덜거렸죠. 심지어 한 동료는 난 한국 가고 싶어 죽겠는데 라며 울상을 짓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죠. 평소에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담도 컸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달까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저 구름 너머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행기에서 한국 영화 몇 편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기생충이란 영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이었죠.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국인 승무원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는 영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친절함에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되더라고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로봇 안내원,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게 신기했죠. 와, 이게 바로 IT 강국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취재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버거웠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였어요. 마치 모두가 늦은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속도에 맞춰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죠. 이러다 나도 한국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방송국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 PD님이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속도, 택배가 배달되는 시간, 심지어 지하철 배차 간격까지 모든 게 빨랐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처음에는 이 빠른 템포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역동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저를 들뜨게 만들더라고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언어 장벽이었어요. 영어가 통하는 곳도 많았지만 때로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그래서 급하게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실수할까봐 긴장되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신났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이게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나 지위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차이를 알게 될 때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취재 준비 중에 한국의 음식 문화도 조금씩 경험하게 됐어요. 특히 회식 문화가 인상적이었죠. 회사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한국에서 인간관계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식 자리에 처음 봤을 때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번은 한국 PD님과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주라는 걸 마셨어요. 와, 정말 독하더라고요. 한 잔 마시고 나니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물처럼 마시더라고요. 소주를 마시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은 어지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직장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든지 연장자에게는 얼굴을 돌리고 마셔야 한다든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예절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조금씩 한국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거리 곳곳에 학원들이 즐비해 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였다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요.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요. 캐나다에서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경험할 때마다 와, 이게 정말 현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SF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의 패션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이 대단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스타일의 옷을 사고 싶어졌죠. 실제로 몇 벌 사서 입어봤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 같았죠. 취재 준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놀 때도 그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과 김치의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목욕 문화를 체험한 거죠. 한국 PD님이 저를 찜질방이란 곳에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찜질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저도 따라하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PD님이 저를 욕탕으로 안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PD님은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죠. 정말 이대로 옷을 벗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욕탕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몸이 굳어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욕탕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통 땀에 젖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누워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처음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고 의아했는데 직접 누워보니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찜질방에서 나올 때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죠.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찜질방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처음에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몸소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 마음을 더 열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찜질방 체험 이후로 한국의 다른 문화들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식사 문화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여러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치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강한 향과 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맵기 김치를 찾게 될 정도예요. 제 입맛이 조금씩 한국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새삼 신기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제 성격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덜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향수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익숙한 캐나다의 모습이 그리워질 때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럴 때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해요. 그리고 이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힘을 내곤 하죠. 취재를 위해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한옥마을까지 한국은 정말 다채로운 나라더라고요. 이런 다양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한 나라에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느낀 점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심지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기로 했죠. PD님의 조언대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는데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캐나다의 대중교통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엄청나게 깨끗하더라고요. 캐나다의 지하철역은 좀 지저분한 편인데 여긴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깔끔한 벽면. 처음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티켓을 사는 것도 신기했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요금을 내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기계를 조작하면서 와, 이거 생각보다 쉽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문득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만든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도 신기했죠. 저도 모르게 제 폰을 꺼내 들었다가 스스로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건 물론이고 냉방도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 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어르신이 타시자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더 인상적이었죠. 중간에 환승을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요. 길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표지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걷다 보니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마침 길가에 분식집이 보이길래 들어가 보기로 했죠. 메뉴판을 보는데 모르는 음식 이름들 투성이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조금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떡볶이가 나왔을 때 이걸 정말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비주얼이었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마침 PD님이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에 데려가 주신다고 해서 정말 신이 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온갖 소리와 냄새가 저를 덮쳤어요.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식재료를 써는 소리, 그리고 음식 냄새,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 혼잡함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 활기찬 분위기에 푹 빠져들게 됐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특히 상인들이 손님들과 흥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가격을 깎는 게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한번 흥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기뻤어요. 시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식재료의 다양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살아있는 해산물까지 눈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김치를 담그는 재료들을 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PD님이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 최고의 비빔밥을 먹게 됐어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 가득한 손맛이 어우러진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식사 후 시장 근처를 걷다 문득 한복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홀린 듯 들어가 아름다운 색의 한복들을 구경했죠. 근데 사장님께서 한번 입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주위 사람들도 언제 이런 걸 입어보겠냐고 빨리 입어보라고 해서 결국 입어봤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근처의 고궁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마치 제가 조선시대의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죠.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PD님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PD님은 흔쾌히 동의하시며 한국의 유명한 학원가인 대치동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대치동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거리 곳곳에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학생들로 가득한 거리를 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교육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한 유명 학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눈빛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열정이 가득한 그 눈빛을 보고 한국 학생들의 끈기와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경쟁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라곤 해요.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죠. PD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걱정됐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작은 집들, 넓은 들판, 그리고 맑은 공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홈스테이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제게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시골에서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가 특별했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느린 템포가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유로움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만들면서 느낀 향과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때의 그 기쁨이란. 농사일을 돕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난 후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죠. 도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밤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록 모든 대화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일주일간의 홈스테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골에서의 삶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동시에 도시의 편리함이 기다려지기도 했죠. 이런 상반된 감정을 느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시골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이런 변화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죠.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마지막 날 PD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되새겨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이 들었던 이 도시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들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요. 이 경험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확신했죠.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